해숙은 왜 자신의 아들인 은호를 기억 못할까요? 또한 자신은 아이가 없다고 하는 걸까요? 그리고 소미는 은호가 자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까요? 소미와 낙주는 서로 사랑한 관계였는지 소미와 함께 있는 장면도 있는데요. 둘은 불륜관계다라는 많은 의견들이 있지만 저는 불륜관계가 아닌 소미가 해숙의 젊은 시절 자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낙준과 해숙이 젊을 때 사랑하며 나누었던 시간이 소미의 기억에 남아있는 것이고요. 또한 은호에 대한 기억도 어렸을 때 남아있지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은호를 잃어버리고 그 충격으로 기억 상실이 된 듯해요. 소미가 은호가 제 아이인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이유는 소미가 바로 해숙의 젊은 시절 자아이기 때문이죠. 겉으로는 전혀 다른 인물처럼 보이지만 실은 소미는 해숙이 잃어버린 과거의 일부입니다. 정신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해숙이 감당하지 못한 상실과 죄책감이 만들어낸 또 다른 자아. 그래서 소미가 은호를 향해 느끼는 모성애는 단순한 환상이나 착각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몸에 새겨진 진실인 겁니다. 처음 교회에서 해숙과 은호가 마주쳤을 때 그 순간은 그저 교인과 목사의 관계처럼 보였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해숙은 자신도 모르게 은호에게 끌리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왜 그 아이 앞에서 눈물이 나는지, 왜 이유 없이 따뜻함과 동시에 비통함이 몰려오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그런데 그건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은호는 이승에서 해숙과 함께 하지 못했던 해숙의 아들이니까요. 은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엔 그냥 어떤 낯선 할머니일 뿐이었던 해숙에게 차츰차츰 설명할 수 없는 그리움이 일기 시작합니다. 목사로서 수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기도해온 그였지만 해숙 앞에선 말없이 무너지고 조용히 눈물을 흘리는 날들이 늘어나죠. 해숙은 평생 은호를 잃어버렸다는 죄책감에 시달려왔고 그 고통은 기억에서 지워졌지만 몸과 영혼은 결코 지우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의 재회는 단순한 우연이 아닌 이승에서 끝내 풀지 못했던 인연의 매듭을 푸는 과정이 된 것이죠. 이 장면은 천국보다 아름다운이란 드라마 제목과도 맞물립니다. 이승에서 실패한 모자 관계, 그 슬픔과 오해를 천국이라는 상징적인 공간에서 조금씩 회복해 나가는 구원의 이야기이기도 하니까요. 은호는 환생을 결심합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순간에도 해숙은 자신이 은호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모른 채 그를 안아줍니다. 어딘지 모르게 마음이 텅 빈 듯한 슬픔. 그 감정이 화면을 가득 채우죠. 해숙 역시 느꼈을 겁니다. 알 수 없지만 가슴 깊은 곳이 얼어붙는 듯한 상실감. 모성은 기억보다 깊고 본능보다 정확하니까요. 점점 소미의 자아가 커집니다. 처음에는 단지 해숙의 젊은 시절 자아였지만 이제는 분리된 존재처럼 독립적인 감정과 의지를 갖게 됩니다. 그녀는 낙준과 해숙, 삼각의 틀 속에서 셋이 함께 있으면 안 되라고 말하죠. 해숙을 해하려는 시도까지 감행한 그 장면은 소미가 이제 단순한 젊은 해숙이 아닌 고통과 분노로 이루어진 또 다른 인격임을 보여줍니다. 그 혼란 속에서 낙준이 소미를 막아섭니다. 몸을 던져 해숙을 구하려는 순간 해숙의 기억이 돌아옵니다. 은호 내 아들. 그 진실이 마침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녀의 눈빛엔 모든 걸 잃은 어머니의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래도록 숨겨졌던 죄책감과 상실감이 한꺼번에 몰려오죠. 그저 모른 채 지냈으면 조금은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기억을 되찾은 해숙은 은호와 함께 하지 못했던 모든 것을 조용히 아주 천천히 되풀이해 봅니다. 손잡고 기도하고 함께 식사하고 눈을 마주치며 웃는 평범한 일상. 이승에선 할 수 없었던 모든 걸 그 짧은 순간 천국이라는 이름의 공간에서 누려봅니다. 그러나 행복은 잠시, 기억이 돌아온 해숙은 다시 무너집니다. 은호와 나눈 짧은 기쁨은 오히려 자신이 저질러온 방치와 상실을 또렷하게 비춰줍니다. 해숙은 어두운 공간에 홀로 앉아 있습니다. 그 얼굴에는 죽음보다 깊은 상실이 묻어납니다. 스스로를 향한 처벌처럼 자신을 지워버리려는 기색이 짙습니다. 낙주는 분주히 센터장을 찾아가지만 돌아온 답은 냉정합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말은 현실의 벽이자 삶과 죽음, 기억과 상처를 바꾸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였습니다. 기억이 돌아온 해숙은 마침내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잃어버린 은호, 자신의 부정과 외면, 그리고 그때 하지 못했던 선택들. 그 무게는 말로 표현할 수 없었고 해숙은 그것을 안고 조용히 나도 떠나야겠구나라고 결심합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단순한 죽음이 아닌
환생의 길을 택하는 것, 자신의 죄를 무로 돌리기 위한 도피가 아닌 새로운 생에서라도 다시 사랑하고 다시 보듬기 위한 시작인 겁니다. 천국보다 아름다운 곳이 어딜까? 그 질문은 이 드라마 전체를 관통하는 테마다운 물음입니다. 그리고 해숙은 그 답을 깨닫습니다. 이 세상, 지금 이곳이 바로 그곳이었어요. 우리가 몰라서, 잃어서, 미워해서 보지 못했던, 사랑이 가득했던 이곳. 천국은 죽은 뒤 가는 곳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순간에 존재하는 것이었습니다. 은호와의 재회, 소미와의 화해, 낙준과의 작별. 모든 것이 결국 이 현실에서 이루어진 작고 소중한 기적이었죠. 은호는 먼저 환생의 길을 떠납니다. 해숙도 그 뒤를 따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기억하지 못한 채 또다시 이 세상 어딘가에서 스치듯 마주치게 되겠죠. 어쩌면 편의점에서 물건을 건네줄 수도 있고, 병원에서 같은 엘리베이터를 탈 수도 있고, 도서관에서 같은 책에 손을 뻗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설명할 수 없는 익숙함이 가슴을 툭 건드릴지도 모릅니다. 어디서 본 적 있는 얼굴인데 왜 이렇게 따뜻하지? 그런 게 인연이고 그게 바로 천국보다 아름다운 세계 아닐까요? 어쩜 낙준도 환생을 해서 해숙과 인연을 만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2화밖에 안 남아서 아쉽지만 결말은 해피엔딩일 듯하지요. 다음 작품에서 또 만나요. 구독, 좋아요, 행복한 드라마 시간이 되세요.